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영상이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10년을 더 미국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10년을 빨리 한국에 와서 일찍 은퇴를 하고 본인 인생에 좀 더 값어치 있는 이런 인생을 보내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는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또 영상을 만든 보람도 있었고요. 그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뭐 지금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잖아요. 이제 중반을 좀 달려가고 있는데 이른 나이에 은퇴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좀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경우, 그다음에 또 주변의 사람들의 우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이 50대든 뭐 50대 꼭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좀 스탑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 언제가 은퇴할 때 적절한 시기인가? 언제 우리가 이 스탑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시작해 봤습니다. 자, 제가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 거주하고 있죠. 원래는 뭐 LA에서 한 35년 살았는데 라스베가스에 또 거주하고 있고 뭐 라스베가스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전에도 라스베가스가 가까우니까 종종 또 놀러 가고 그러는데 아마 미국에서 이제 LA 사시면서 뉴욕 못 가보신 분들도 있고 뭐 뉴욕 사시면서 LA 못 와보신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분들은 라스베가스 한 번씩은 거의 다 와보셨더라고요. 그만큼 라스베가스는 뭐 어른들한테 참 재밌는 곳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도 안 해보셨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또 라스베가스 정도 오면 혹시나 모르고 또 조금이라도 운을 좀 테스트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라스베가스에 오는 사람의 심리부터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2박 3일 동안 여행을 온다고 보자고요. 근데 그 2박 3일 동안 누구나 라스베가스 오기 전에는 재밌게 즐겁게 그다음에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구경도 많이 하고 즐겁게 있다가 가고 싶을 겁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게 아닐까요? 한 번 태어났으면 인생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다가 한 생을 보내고 싶은 게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라스베가스에서 와서 갬블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아마 라스베가스에서 실컷 놀 거 다 놀고 난 다음에 집에 갈 때 돈이 남아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일 행복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와서 2박 3일 똑같이 보낸다 하더라도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라스베가스에 와갖고 첫날 딱 호텔 체크인하고 딱 땡겼는데 잭팟이 터졌어. 100만 불이 터졌네. 와, 이 돈은 2박 3일 동안 뭐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돈이 남아 들어와요. 뭐 2박 3일 동안 내내 그냥 그 돈 갖고 막 맛있는 거 최고 맛있는 거 먹고 명품 사고 뭐 하고 막 그러고 나서도 집에 갈 때 막 돈을 엄청나게 들고 와요. 뭐 최고겠죠. 근데 그게 뭐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입니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라스베가스에서 뭐 즐겁게 좀 놀고 그다음에 적당히 따가면 좋겠지. 그 정도만 돼도 성공한 라스베가스 여행이죠. 자, 근데 이제 제일 최악은 뭘까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갖고 왔던 돈 다 날려버리고 돈도 없어갖고 나머지 이틀 동안 인상 팍팍 찌뿌리고 가족들한테 신경질 팍팍 내면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인상만 쓰다가 돌아가는 거. 그거는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최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첫날, 둘째 날 돈을 잃긴 잃었지만 다 잃진 않았는데 별로 운이 안 좋았어요. 근데 돌아온 날 마지막으로 조금 갬블했는데 돈을 땄어. 그래서 여행 경비를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올 때 아주 기분이 개운하겠죠?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행복한 거 아니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라스베가스 있는 내내 돈도 벌었다가 잃었다. 뭐 그러지만 돈 벌면 돈 벌었다고 기분 좋다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다가 좀 휴식도 쉬었다가 구경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녁도 왔는데 또 했다가 조금 잃었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갬블 남겨놨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잘 돼갖고 또 갑자기 오늘 돈 땄네. 아빠가 오늘 돈 땄으니까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또 재밌게 보내고 뭐 그러다가 적당히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사실 그게 라스베가스를 제일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자, 이걸 인생이랑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진짜 운이 좋아서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재벌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20대 다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너무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라스베가스 가자마자 잭팟 터지는 것만큼 누구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자, 어떤 사람은 평생 진짜 고생만 해요. 진짜 고생만 하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돈을 벌어갖고 남은 여생이 편하게 살아요. 그럼 그것도 나쁜 인생은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부모가 물려준 거니 뭐니 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돈을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에 우리가 쌈짓돈 갖고 온 거죠. 네, 부모가 물려준 돈을 갖다가 젊었을 때 다 까먹어, 20대. 그래서 남은 내내 평생을 거지같이 살아요. 최악이죠. 예, 진짜. 인생을 갖다가 맨날 실패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갖고 조금 했는데 큰 돈은 못 벌지만 조금 살아갖고 좀 잘 살 때 뭐 집도 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조금 힘들 때가 있고 또 그러다가 또 힘든 것 좀 이겨내고 나면 또 돈 모아서 또 열심히 살고 오락내락 하지만 그냥 무난하게 살았어요. 예,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무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무난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자, 100만 불짜리 잭팟 터지는 거는 운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뭐 20대 때 돈을 벌어갖고 1,000만 불을 벌었다, 1억 불을 벌었다. 이거는 사실 운이 더 많이 좌우한다고 봐야죠. 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이 따른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건 누구한테나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라스베가스의 2박 3일을 재밌게 보내고 혹은 우리의 인생을 재밌게 보내는 거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20대에 모든 걸 다 올인해갖고 나머지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도 문제죠. 물론 뭐 하냐면 돕니다. 20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나머지 2박 3일 라스베가스 여행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대 모든 걸 쏟아부는 게 아니라 그냥 3일이니까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걸 나누는 거죠. 오늘은 500불 갖고 왔으니까 오늘은 200불만. 잘 되면 하고 만약 안 되면 스탑하고 그냥 오늘은 그냥 나머지 시간만 좀 즐기자. 내일 또 200불만.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늙음하게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즐기고 온 사람은 어차피 라스베가스 가서 돈 쓰고 올 생각 한 거잖아요.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재밌는 구경하고 근데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러고 왔으면 처음에 이제 만약 500불을 들고 왔다. 500불을 2박 3일 동안 썼다. 한 푼도 안 남아도 괜찮아요. 그냥 즐겁게만 보냈으면. 근데 500불을 첫날 다 잃었다. 그럼 나머지 2박 3일 못 즐겨요. 500불을 2박 3일 동안 야금야금 잃었다 그러면 즐겨요. 자, 근데 이제 모두 다 사람은 이제 500불 갖고 5,000불을 5만 불을 만들고 싶은 거지. 현실은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집에 올 때쯤에 갑자기 거의 다 돈을 잃었는데 500불 땄네? 혹은 5,000불 땄네? 그럼 또 집에 올 때 기분이 좋겠죠. 그게 모든 게 다 인생사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이라는 게 언제 은퇴하는 게 맞다라는 뭐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마다 또 노화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또 위치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50대에서 은퇴를 하는 게 이르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40대에도 은퇴를 하려면 또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날 돈을 갖다가 뭐 한 10만 불을 땄어요. 잭팟 터져서. 예, 그럼 나머지 날 갖다가 갬블을 안 하겠냐? 안 하진 않겠죠. 또 심심하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여유는 있을 거예요. 뭘 하든 간에 돈이 남으니까. 자, 젊은 나이에 돈을 벌었다. 그렇다고 미리 은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비즈니스도 해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도전해 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욕심이 있잖아요. 사람이 젊었을 때 욕심이 있을 때는 사회에 나오고 세상에 나왔으니까 나도 한번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저런 비즈니스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고 그런 생각이 들다가 저도 이제 50이 딱 되어가면서 어느 순간 주변에 계신 이제 형님들 이런 케이스도 보고 제 인생도 돌아보고 이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 정도에서 내가 지금 스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한국 사람들의 생각보다 제가 은퇴를 더 일찍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50대 사업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놀았는데 이틀 동안 계속 돈을 잃었어요. 오늘 가는 날이야. 이따 오후에 1시면 떠나야 되는데 마지막이다. 그냥 갖고 온 돈 500불 날리면 그냥 거기서 끝이면 되는데 이거 언제 500불 다 따. 그래서 은행에 ATM 가서 1,000불 뽑아와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몇 시간 그냥 시간도 촉박한데 어떻게든 간에 해보겠다고 그래갖고 그것까지 날려버려요. 그냥 왔으면 500불만 날리고 될 것 같다가 집에 갈 때 하니까 1,500불을 날려갖고 더 속이 쓰린 거야.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50대 뭘 하겠다고 일을 벌렸다가 인생이 그렇게 씁쓸하게 결말을 짓는 분들이 이게 평균적으로 더 많더라고요.
50대 무슨 일을 벌리는 게 진짜 위험천만한 일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50대 그냥 아유 그 형님 그냥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조금만 좀 일하시고 그러면 그냥 나머지 있는 돈 갖고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욕심 나갖고 나중에 50대 다 말아먹고 60대 자식 눈치 보면서 자식한테 손 벌리면서 오히려 더 비참하게 사는 이런 주변의 선배님들도 계세요. 야,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30대는 한번 비즈니스 말아먹어도 괜찮아요. 또 돈 모아서 40대 도전하면 되죠. 40대도 말아먹어도 그냥 아직까지는 또 50대까지 리커버할 이런 기간이 있으니까. 근데 50대 말아먹으면요. 이제 60대 되잖아요. 그럼 리커버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집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첫날 돈을 그냥 200불, 500불에서 200불 갖다가 날리잖아요. 다 날리지만 하면 200불 날려놨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200불 갖고 또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이제 가는 날 전날에 이제 100불 들고 하면 돼요. 그럼 되는 것 같다가 그냥 마지막 날도 어떻게 이걸 뒤엎어 보겠다. 그래서 무리해서 뭔가 하는 순간 그냥 500불만 날리고 끝날 것 같다가 1,500불, 2,000불, 3,000불 이렇게 날리고 속수해서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인생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50대에서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분들도 많아요. 워렌 버핏 같은 분도 사실 뭐 젊었을 때부터 투자는 했다고 하지만 진짜 부를 이룬 거는 60대부터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부터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반도체 파운더리 부분에서 세계 1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만의 TSMC라는 회사의 창립자이자 회장님이신 모리스 창. 그분 같은 경우에는 1931년생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첫 비즈니스를 했던 나이가 56세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연세가 많을 때 비즈니스를 시작한 겁니다. TSMC를 1987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50대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캠핑이 너무 이른 나이에 포기하는 거 아니야? 예, 뭐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고인데 라스베가스에 2박 3일 동안 있다가 떠나는 날 마지막에 급한 마음에 갬블해서 돈 따갖고 왔다는 사람 보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 얘기는 또 많이 들려요. 왜? 드문 일이니까 사람들 입에는 더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뭔가 그냥 돈을 더 꼬라박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그래서 나이 들어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율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많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언어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제 좀 뭔가 그 그라슬링이라고 보이지 않는 벽도 있고 뭐 이러니까 직장 생활로만 평생을 마무리하기에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비즈니스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많이 하는 편이고 한국도 사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소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소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비즈니스에 특화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소자영업에 특화된 분들이 있어요. 식당이면 식당, 리테일 스토어면 리테일 스토어와 다 특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특화된 분들이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나는 남한테 굽신거리는 것도 못해. 서비스 정신도 없어.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남들 비즈니스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가서 살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식당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더 많이 벌었네. 저 사람은 무슨 가게 했는데 돈 더 많이 벌었네. 저 사람 리코스 했는데 돈 더 많이 벌었네. 그러니까 자꾸 그냥 욕심을 내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 비즈니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예전에는 동네에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 하실 분들만 하신 거예요. 음식을 잘 하시고 식당만 오래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데 야 요즘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남의 집 취직해봤자 괜히 남의 집 밑에서 일하기도 싫은데 그냥 내 비즈니스는 할래. 이렇게 해갖고 식당을 차리는데 요리는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프랜차이즈를 해요. 프랜차이즈 하니까 이것저것 다 떼주니까 남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또 툴툴툴 불만. 혹은 본인이 직접 조금 나 요리 좀 할 줄 아니까 그리고 유튜브 보고 요리한다고 하고 해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식당 레시피하고 본인이 집에서 요리하는 건 다르거든. 그래서 차렸어. 게다가 서비스 정신도 없어. 그러니까 또 말아먹어. 한국도 그게 많아요. 옛날에 제가 미국 올 당시쯤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네 집 딸이 아들이 뭐 은행에 일해. 그럼 은행에 일하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딸이 여상 나와서 그냥 은행에 일해.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근데 요즘에는 은행에 일하는 것보다 그냥 어디 식당 레스토랑 대표님 어느 날부터 우리는 식당 아저씨 식당 아줌마를 대표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죠. 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TV 보니까 식당 해갖고 돈 버는 게 은행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 나아 보이거든.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들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고 그냥 젊은 애들이 일을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뭐 커피숍 같은 거 보기 좋잖아. 커피숍 같은 거 차려갖고 돈 벌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돈 벌기가 쉽냐고. 그게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도 물론 불가피하게 남의 집에서 취직을 못하니까 자기 비즈니스 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꾸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적성이 있는 분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지금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 3곳이 문을 열면 1년에 한 곳은 문을 닫는데요. 폐업률이 30%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예. 지금 뭐 2023년도 한 해 도내에서 3,344곳이 인허가를 받고 폐업한 업체는 1,164곳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폐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제일 높았을 때는 2020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 그때는 51.5%였대요. 그러니까 두 개 차리면 하나는 문 닫는다고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됩니다. 자, 그래도 요즘에 한국이 평균적으로 30%, 36%, 32.7% 이 정도가 폐업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명이 차리면 하나가 망하는 이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첫 해에 비즈니스 4개가 오픈하면 하나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평균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민간 부분 사업의 23.2%가 첫 해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 쭉 따져봤을 때 비즈니스가 5년, 10년 가는 게 비즈니스가 쉽지 않아요. 10년을 비즈니스 가면 65%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3명 중에 2명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비즈니스가 쉬운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뭐 제 나이인데 만약에 제가 이제 어떤 회사 같은 데 다녀서 펜션이 나오고 계속 그 노후 대책 이런 게 나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은퇴를 안 하겠죠. 아예 어차피 일하는 거냥 계속 일하다 보면 좀 뭐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나이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왜? 50 넘어서 사업 시작하다가 꽈당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50 넘어서 스스로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까놓고 50대가 돼서 지금 30대를 지금 머리로 이길 수가 있나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제가 30대 때는 어떤 거를 갖다가 하면 저는 뭐 그때 광고를 하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고 또 새로운 걸 학습하고 트렌드를 쫓아가고 막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50 넘어가면서 새로운 걸 배우는 이 습득 속력보다 기존에 하던 걸 까먹는 속력이 더 빨라요. 제가 뭘 배운다? 그러면 까먹는 속력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인생이 발전이 있는 게 아니라 하얀 곡선이에요.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내가 30대를 갖다 이길 수 있나? 그럼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 하죠. 50대면 인생의 경험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예, 이거는 자기 위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능력은 30대만큼 못해요. 물론 30대는 경거망동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50대는 경거망동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50대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뭐냐? 예, 30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경거망동 하면서 거기다 능력도 30대보다 못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왜?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일 성공한다고 생각했다가 말아먹는 50대 표본적인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젊었을 때 크든 작든 한 번의 성공을 맛봤던 분들이에요.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래하는 말이야.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꼭 50대 사고 치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돈을 그냥 긁어 모았잖아. 뭐 내가 그때 집이 매치했는데 뭐 어쨌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50대 빨아먹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젊었을 때 30대든 40대든 한때 돈을 벌어봤어. 근데 그때 그 성공이 본인이 똑똑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똑똑해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방식은 벌써 10년 전, 20년 전 방식이에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년 전, 20년 전에 통했던 본인의 방식이 지금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보인 거예요. 본인이 똑똑해서 돈 벌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생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그때 내가 돈 벌었던 게 내가 똑똑해서 돈 번 게 아니었구나. 그때 그렇게 운이 좋았구나. 그때 그렇게 경기가 좋았구나. 그때 그렇게 타이밍이 잘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현명하신 분이에요. 물론 본인이 똑똑해서 돈 버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20대, 30대 비즈니스를 할 때 제가 똑똑해서 돈 버는 줄 알았어요. 세월 지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다 그만큼 모든 게 다 맞춰준 것 뿐이에요.
자, 하물며 본인이 똑똑해서 돈 벌었다는 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때도 내가 성공했으니까 지금도 성공할 수 있겠다. 예, 본인은 20년 동안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머리는 더 돌이 돼 가는데 머리는 더 둔해지고 몸은 더 게을러지고 방식은 20년 전 방식을 갖다가 지금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와,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봐도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할까? 그냥 지금 있는 거라도 그냥 놔두면 그냥 노후라도 대책이 될 텐데 집이라도 하나 그냥 남을 텐데 왜 나중에 집도 없어갖고 노인 아파트 막 찾아다니면서 자식들한테 눈치 보이고 왜 60대 갖고 70대 갖고 그렇게 살까? 와, 그게 너무 갑갑하고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생각해 봤죠. 50세가 딱 되면서 지금 내 능력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일까? 물론 기회라는 거는 30대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왜 많아지냐? 이것도 하나 문제인 거예요. 제가 30대 때는 제 주변에 하는 사람들 30대잖아요. 사회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제가 50대 때는 제 주변도 50대가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아놓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어떤 인맥이니 뭐니 이런 힘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50대면 인맥 같은 게 더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거는 있어요. 30대 만약 제 친구한테 어디다 물건을 납품한다 그러면 그 친구는 그 회사에서 중간 직책에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위에 상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제 물건 납품받는 걸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50대 같은 경우는 제 나이에 사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장님이랑 디렉트 얘기해서 저 사람이 내 물건 받아준다 그러면 저는 바로 납품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더 힘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머리는 30대만 못해요. 체력도 30대만 못해요. 열정도 30대만 못해요. 몸도 게을러져요. 자,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또 현실은 보자고요. 제가 50대고 제 주변에 50대인데 성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분들이 날로 먹은 분인가요? 50대에 지금 성공하고 돈을 갖다 잘 버시는 이런 대표님들은 망한 사람들이 수두로 있는데 그 성공하신 분들은 보통 분들입니까? 제 친구라 하더라도 제 동창이라 하더라도 그 친구들은 보통 사람입니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제가 뜬구름 잡고 그러면 저 도와주겠어요? 암만 친구라도 안 도와줘요. 그냥 술은 한 잔 사주고 밥은 사주겠지. 그렇지만 저랑 비즈니스 안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도 보는 게 뻔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친구가 누군데 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데 이런 걸로 또 비즈니스 하려고 해요. 이것도 확실히 깨부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갖다가 안 받아줘요. 그래서 50대, 60대 비즈니스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30대 비즈니스하고 한번 또 접기도 하고 또 40대 무난히 살다가 또 50대가 조금 되기 전에 코로나한 게 터져갖고 코로나 동안 또 지금 또 인생 역전이 돼갖고 갑자기 또 이렇게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느낀 게 이 옛날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50나이에 지천명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말을 듣고 사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 이제 해야 될 소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래 지금 이 주어진 거는 지금 유튜브니까 유튜브를 하자. 그리고 내한테 또 한 번 어떤 소명이 주어진다면 그 기회가 오겠지. 그렇지만 제가 경거망동하자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기회가 그냥 주어질 수가 있겠지. 제가 뭐 해야 될 일이 그냥 생기고 제가 그 안에서 뭘 갖다가 해야 될 일들이 다 셋업이 된다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만들려고 들면 그건 진짜 낭패를 보기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이제는 욕심을 버려야 될 때. 지금 50에 내가 지금도 비즈니스 성공해갖고 나는 몇 천만 불을 벌 거야. 이런 꿈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버린 거죠. 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적으니까. 30대가 그런 꿈을 버린다. 그러면 30대가 그런 꿈을 버리면 이건 시체죠. 30대 나이에 벌써부터 그런 꿈을 버린다는 거는 아까운 얘기지만 제가 지금 50 중반이 되어 가면서 이런 꿈을 꾼다는 거는 이거는 뜬금없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 많은 형님들이 저한테 만나면 나 비즈니스 아이디어 좋은 거 있어. 들어는 드리죠. 근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만만의 콩떡.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참 이러시나. 진짜 답답해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게 다 감이야. 이것만 하면 잘 될 거다.
아니 다들 계획 세워갖고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데도 3분의 1이 문 닫고 4분의 1이 첫 해 문 닫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걸 갖다가 그렇게 대책도 없이 이것만 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는지 보면 답답해요. 예. 답답하고 뭐 저한테 뭐 같이 하자 뭐 그러면 아유 뭐 저 돈 없어요. 예. 그러고 끝나요. 돈도 없고 예. 뭐 같이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은 그러면 뭐 아직 젊은데 일을 해야지. 예. 저는 그냥 일 안 하려고요. 돈 많아? 예, 돈 많아요. 뭐 많이 벌었나 보네. 예, 저 욕심 안 나니까 그냥 먹고 살 만큼 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돈이 많아서 은퇴하는 거 아닙니다. 욕심을 딱 내려오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어정쩡하게 뭔가 도박을 하느니 아니면 지금 여기서 안정되게 끝내고 남은 인생 재밌게 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시금 라스베가스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500불을 갬블 하겠다고 들고 와서 2박 3일 동안 쫙 돌았는데 첫날도 200불 잃었어. 둘째 날도 200불 잃었어. 이제 100불 남았어. 야, 이 남은 100불 갖고 사람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그동안 400불 잃은 거 아까우니까 난 어떻게든 간에 만회를 해야 돼. 자, 은행에서 1000불만 뽑자. 그래서 이걸로 몇 판만 이기면 400불 다 뽑고 나서 돈 남을 거야. 그리고 1000불 날려먹는 사람이 고입니다. 물론 1000불 뽑아서 돈 버는 사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99.9%다 날려먹습니다. 그게 도박이라는 거예요. 확률 없는 도박. 자, 어떤 사람 마지막 날도 그냥 미련 갖고 100불 갖고 그냥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올 때 그냥 뭐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500불 쓴 건데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기쁠 건 없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틀을 그냥 내가 200불씩 이틀 동안 갬블 했는데 마지막 날 뭐 되겠어. 나머지 100불 갖고 그냥 우리 애들이랑 뭐 맛있는 거나 먹자. 어차피 지금 뭐 LA 뭐 라스베가스 다 끝나고 이제 오늘 LA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오늘 맛있는 거나 먹자. 그리고 100불에다가 이거 보태갖고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요.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 그나마 제일 현명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50대 뭐 물론 사람 수명이라는 게 다 다르고 언제 갈지 모른다 했고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100살, 어떤 사람은 120살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0세를 갖다가 어떤 비즈니스 하겠다고 또 마음 졸이고 신경 쓰고 제 인생 못 즐기고 그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돈 먹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남은 돈 100불, 예, 남은 돈 100불 갖고 가족과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싶어 하는 그 가장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있는 것 갖고 나머지 50대를 즐겁게 보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서 1000만 불 따는 건 본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100만 불, 1000만 불 잭팟 하시는 건 본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에 태어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돈 버는 건 본인의 노력이고 능력이지만 진짜 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 몇천만 불, 몇억 불 이렇게 버는 사람은 그거는 본인의 능력만으로 될까요? 저는 운이 거의라고 생각해요. 예. 노력한 사람들 중에서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라스베가스에서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웃고 가는 사람,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있는 내내 인상 찌푸린 사람, 혹은 라스베가스 갔다 오고 나서도 그다음에 빚 때문에 허덕거리는 사람, 이거는 다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 즐겁게 살려면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생을 갖다가 계속 평생 찌푸린 얼굴로 살려면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나마 제 인생을 딱 돌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에 와서 첫날 200불 갖고 갬블했더니 4,500불 땄네. 와 신난다. 맛있는 거 먹자. 뭐 지갑 같은 거 하나 사자. 뭐 하자. 돈 다 썼어요. 그 다음날 또 200불 갖고 딱 했는데 오영부영 하다가 잃었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마지막 날, 첫날 왔을 때 내가 200불 들고 1000불 땄는데 또 못 따겠어? 그리고 또 돈 집어넣고 이거 하자. 제일 위험한 삶이 이거야. 젊었을 때 한 번이라도 벌어봤던 사람. 한 번이라도 벌어봤던 사람이 그래서 제일 위험하다는 거야. 평생 돈 꼴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라스베가스에서 첫날도 200불 있고 둘째 날도 200불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그냥 100불 안 들고 그걸로 맛있는 거 먹고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땄던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30대든 20대든 40대든 한 번이라도 조금 돈 벌었고 조금 으쌰으쌰 했던 사람이 나중에 50대에 꼭 그거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예.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 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50이 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50살이 됐고요. 예.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이제 50 초반을 넘어서 이제 중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나머지 이제 50대는 즐겁게 하루라도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행미소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 정보를 찾다 보니까 한국으로 와서 사는 방법도 있고 다른 나라 가서 사는 방법도 있고 내가 꼭 미국에 목매달지만 않으면 내 인생의 10년의 은퇴를 갖다가 단축시킬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께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도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지금 이제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 55년생이신데 그분이 56살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과학자세요. 지식이 참 많으신 분인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많은 지식이 어느 순간 회사를 그만두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아니, 안 아깝대요. 근데 그 일을 끝나고 와서는 지금 자기는 너무나 편하게 산다는 거야. 밀렸던 드라마도 다 보고 책도 보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그 관련된 일을 갖다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 하이 테크놀로지 그 높은 수준의 그 지식을 갖다가 어느 순간 딱 스탑시켰는데 저는 되게 아까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어요. 20대 영화 이런 같은 거 하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지식 이런 게 계속 늘어난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자꾸 그 지식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새로운 걸 배워도 자꾸 잊혀져 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딱 그 선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포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사람 일이란 건 앞으로 장담 못해요. 저도 지금 이제 50대인데 어떤 저한테 맞는 또 일이 주어진다. 지천명으로 진짜 저한테 뭐한테 주어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 또 도전을 해볼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일을 만들고 새로운 걸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이 갱년기 증상도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이제 욕심이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형님들한테도 여쭤보면 갱년기를 안 겪었던 분도 있고 갱년기를 겪었던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형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되게 와닿는 갱년기의 얘기가 있어요. 형님 갱년기 겪으셨어요? 나도 몇 년 동안 고생했어. 힘든데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때가 돈 모일 때야. 예? 그랬더니 갱년기 그때가 돈 모일 때야. 왜요? 욕심 없으니까 돈 안 쓰잖아. 예. 그리고 또 욕심 없으니까 엉뚱한 짓 안 하잖아. 예. 그러니까 돈 모여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나마 또 유튜브 하고 그러니까 뭐 알게 되는 분도 많고, 주변에 또 얘기 나오는 분도 많으니까 저한테 오퍼가 많이 들어와요. 나 무슨 비즈니스 하는데 이것 좀 운영해 줄래? 근데 얘기는 뭐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운영하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저보고 운영을 하고 잘 되면 그 비즈니스를 사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되면 본인이 하지 저한테 하라고 했어요. 예. 근데 해볼래? 아니요. 돈 낼 필요 없어. 나 우선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해봐. 싫어요. 캠페인이 돈 많어? 예, 많아요. 많이 벌었나 봐? 그냥 돈 안 쓸 생각이 없으니까 쓸 만큼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저는 그런 오퍼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무슨 일을 하자 이런 오퍼는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유튜브 때문에 좀 알게 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무슨 비즈니스 하자고 얘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 유혹에 안 빠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갱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유혹에 안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큰 사고 칠 걸 미리 막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참 되게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멈추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멈추니까 보이는 것들이란 건 뭐냐면 여행을 갈 때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이 제일 싫은 게 비행기 타고 내릴 때까지 바깥에는 그냥 파란 하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중간 과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그나마 좀 풍경이라도 좀 볼 수가 있는데 기차보다는 좀 차를 타고 가면 좀 더 좀 슬로우한 거 볼 수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더 슬로우하게 볼 수 있고 걸어서 가는 여행이면 진짜 구석구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 술래잡기를 갔다가 한 달 넘게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이 걸어가는 여행이라는 거는 걸어가다 보면 꽃도 볼 수 있고 그 꽃 위에 있는 벌이 앉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지나가는 농부의 표정도 볼 수 있고 비로소 멈추고 천천히 지나가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50대 나이부터는 자꾸 천천히 보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를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역이민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사업하시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예, 사업하실 생각이면 한국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왜? 만만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3분의 1이 망하는데 여러분이 한국을 얼마만큼 잘하신다고 한국에서 사업하실 생각 합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갖고 만만해 보니까 왜? 만만한 게 뭐냐면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게 만만해 보이니까 해본다고 하는데 세상에 만만한 게 없어요. 한국 같은 데는 제가 이런 지방 도시 같은 데 이런 데 보니까 야, 뭐 미국 같으면 도저히 식당 못 차려요. 근데 뭐 한국 같으면 그냥 뭐 미국도 몇만 불 있으면 식당 차릴 수 있는 거 많아요. 뭐 금방금방 차려. 뭐 허가 받는 것도 미국보다 훨씬 쉽고 장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싸고. 그 투자비가 적다고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비가 적어갖고 비즈니스가 쉬운 게 아니에요. 투자비가 적으니까 그만큼 또 돈 벌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데 오셔갖고 비즈니스 하실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모든 걸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돈 버는 거는 내가 어떤 투자가 없이 그냥 내가 뭐 하는 일만 생겨서 돈 벌 수 있다. 그거는 뭐 소일거리로 좋죠. 근데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모험을 걸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훌륭한 대표님들 많이 계세요. 예, 진짜 미국 방방곡곡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이제 어떤 대표님을 만나뵀는데 그 대표님이 30대 미국 오셨어요. 30대 오셨는데 50대까지 남의 집에서 일을 했대요. 식당에서. 30대 오셔갖고 50대까지 일을 하시고 50 넘어서 처음으로 본인 가게를 처음으로 차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50대 동안 그때부터 비즈니스를 일궈놓은 게 몇십 개의 레스토랑을 오픈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 성공이 가능했을까? 50대 이전에 성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50까지 본인의 초석을 다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TSMC의 회장 모르시샹 이 회장님 같은 경우도 56세 비즈니스를 했는데 와 56세도 이렇게 비즈니스 차려갖고 돈을 벌잖아. 근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내노라는 기업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다음에 다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때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 중에서 가장 미국에서 높은 직책에 있었던 중국인이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 분야에서 탑을 달렸었던 분이에요. 본인 비즈니스만 했던 것 뿐이지. 그랬던 내공이 있으니까 56살에도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30대 잠깐 했던 비즈니스가 돈 벌어갖고 그때 내가 뭐 벤츠 타고 다니고 그때 내가 집이 있었고 이 꿈을 아직도 갖고 야 내가 지금 뭐 50대 중반인데 내가 지금 사업만 하면 아직도 돈 번다? 아 힘든 얘기예요. 예, 힘든 얘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확률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 결론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50대가 돼갖고 비즈니스 성공할 가능성보다 망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예.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 나이는 이제 제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사람은 둔해진다는 걸 인정하는 게 좋다. 젊은 사람만큼 머리도 못 쫓아가고 체력도 못 쫓아가고 열정도 없고 예, 그런데 뭘 믿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성공했으니까 도와줄 거다. 예, 성공한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고 도와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열정 있는 30대를 보고 도와주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다르고 뭐든지 가능성적으로는 더 희박한 가능성인데 이 사람이 뭐 하나 더 먹겠다고 손해를 보는 이런 것보다는 현명하게 즐기는 인생. 그냥 2박 3일의 라스베가스 여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2박 3일 동안 도박만 하다 끝나겠습니까? 예. 평생 일만 하다 죽는 것도 불쌍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도박만 하다가 라스베가스 오는 것도 그렇고. 돈을 따든 잃든 간에 갔으면
가서 멋있는 것도 분수쇼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사람 구경도 해야지. 뭐 인생에 한번 태어났으면 꼭 돈만 벌다 죽으라는 법 있어요. 예, 세상에 좋은 곳도 다녀보고 경치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뭐 그렇고 사는 거지. 근데 집에 올 때 씁쓸하게 오냐 행복하게 오냐, 예, 이거는 뭐 본인의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본인의 컨트롤 마음가짐으로 남은 리타이어한 인생을 갖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왜 50대 은퇴를 생각하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제 이제 주절주절한 얘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여러분 유행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